자, 와이어샤크를 켜서 랜카드 목록이 나오면 이 랜카드 목록 중에 내가 지금 네트워크 통신할 때 사용되는 랜카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캡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캡처되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ARP 프로토콜에 대한 것만 보여주세요. 이 필터링하는 식이 되게 많아요. 보고 싶은 대로 구경할 수가 있고, 우린 지금 ARP라는 걸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기다리면 한두 개씩 뜰 수도 있습니다. ARP가 하는 일은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라고 해요. ARP는 이 녀석의 역할. 자, 우리 통신할 때 두 개의 장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이쪽 컴퓨터로 편지를 보낼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방식은 TCP/IP라는 모델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녀석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A가 B에게, 그러면 모델에 맞춰서 각 계층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요걸 만들 때 뭐 보낼 데이터, 어디서 어디로 보낼 건지, 뭐 IP 주소 어떻게 쓸 건지까진 좋아요. 근데 이 계층 정보의 가장 핵심 정보가 뭐냐면 하드웨어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비인지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해요. IP 주소는 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주소라고 했을 때 그 주소가 있다 없다만 판단하면 거기서 끝인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실제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의 집 주소가 어딘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우체국이 알아서 보내주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 녀석의 집이 어디인지 집 주소만 아는 거지 진짜 위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물리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주소를 표현할 때는. 하지만 그걸 우체국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해서 계속 이 목적지에 해당하는 곳까지 뭔가 지점들을 거쳐갈 건데, 지점과 지점에 대한 주소를 하드웨어 주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 주소. IP 주소는 변함없이 이 물리적인 주소만 계속 변경되면서 다음 장비로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지금 서로 통신을 한다.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TCP/IP 규칙대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하드웨어 주소로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랑 목적지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주소를 요 2계층 정보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 그렇게 다 구경했었죠. 프레임 2계층에서는 목적지 맥어드레스와 출발지 맥어드레스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보낸단 말이죠. 자, 이때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어떤 동작을 하냐면, 집 주소는 아는데 실제 위치는 몰라요. 실제 위치는 얘네 집에 대한 실제 위치가 아니라 이 우체국에 대한 주소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2계층에서는. 근데 만약에 얘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라우터라고 하는 요 장비 하나에 매달려 있는, 하나의 랜에 있는 애들이라면, 그때는 요 녀석이 ARP라는 걸 동작을 시켜서 해당 IP 주소의 장비가 어떤 하드웨어 주소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오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가 2계층 정보를 만들려고 봤더니 내꺼 맥어드레스는 알겠는데 IP 주소, B네 집 주소에 대한 하드웨어 주소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ARP를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다 받아라 라는 거겠죠. IP 주소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야, 2라는 IP를 가진 애가 누구냐? 맥어드레스 좀 줘봐. 이런 요청을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그럼 편지가 날아가고 그 편지는 라우터한테도 갈 거고, 뭐 다른 장비들이 있으면 다른 장비한테도 가겠고요. 얘한테도 도착할 겁니다. 브로드캐스트, 모두에게 전달.
보통 이제 중간에 스위치 같은 장비가 있었겠죠. 어쨌든 라우터 입장에서 자기의 IP 주소가 2번인가 확인을 해봅니다. 아니에요. 다른 장비에서 내 주소가 2번인가 확인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기 IP 주소가 2번이겠죠. 그러면 자기의 맥 어드레스를 준비해서 ARP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스위치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컴퓨터로 올 거고요. A한테 2번 IP를 가진 녀석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학습이 되니까 이제 2계층 레벨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해당 목적지 맥 어드레스로 2계층 세팅이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강의장이었다면 이런 생각 해보세요. 강사가 앞에 앉아 있고요. 앞에 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이 앉아 계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여기 앉아 있대요. 홍길동. 자, 저는 강사 입장에서는 출석부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는데 홍길동이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아나요? 몰라요,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요 강의장 하나가 랜이에요. 이 강의장 하나가. 그럼 이 사이에서 서로 통신을 할 때 3계층 정보로 이름이 필요하고 2계층 하드웨어 정보로 자리 위치가 필요하다면 어려운 거 아니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누군가가 홍길동한테 무언가를 전달해 줄 거예요. 편지를 보내줘야 돼, 쟤한테. 그 편지를 보내줄 때 우리 반에 홍길동이 있는 건 알거든요. IP 주소는 알거든요. 근데 홍길동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죠. 홍길동씨 어디 계세요? 어떻게 했어요? IP 주소 홍길동이라고 하는 요 IP 주소가 세팅되어 있는 장비가 물리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동씨 어디 계세요? 브로드캐스트 되는 거 맞아요? 홍길동씨 이런 거죠. 요게 ARP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로드캐스트가 됐을 때 홍길동씨 어디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이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이름이 홍길동이 아니에요. 만약에 홍길동이 둘이 있었다 이러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홍길동이 둘이나 있으니까 누구지? 이러면서 통신이 안 돼요. 정확하게 누구한테 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논외로 치고 홍길동씨 어디 앉아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받아서 내가 홍길동이 아니니까 다 그 편지를 무시할 거고, 홍길동씨는 자기를 찾는다 라고 했으니 대답을 해야 되겠죠. 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씨가 앉아있는 자리에 대한 위치 정보가 이 사람한테 오겠죠. 이 작업이 ARP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내려고 했던 어떤 편지 내용이 있으면 요거는 3계층 정보에다가 강사가 홍길동씨에게, 그리고 강사 자리에서 홍길동씨 자리로, 그 다음에 편지를 전송할 수 있겠죠. IP 주소밖에 몰라요, 기본적으로. 근데 통신을 하려면 하드웨어적 정보도 있어야 2계층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2계층 정보를 알아오기 위한 프로토콜이 ARP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ARP를 선택해 놓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몇 가지 떴을 겁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다. 자, 윈도우 R 키를 눌러서 CMD 창 열 수 있죠. 커맨드 창, 명령창 여실 수 있죠. 명령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ARP 라는 프로그램, ARP 프로그램이에요. 내장되어 있습니다. ARP라는 명령어를 쓰시고 -A라고 옵션을 줘볼게요. ARP -A. 그러면 여러분 PC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적 인터페이스 주소가 요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모르시겠으면 요거부터 확인해 보시면 돼요. ip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를 먼저 쳐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IP 주소가 설정되어 있는지 ipconfig라고 해서 엔터를 빵 쳐보면 우리 지금 캡처하고 있는 랜카드 이름이 보일 겁니다. 요 캡처되고 있는 랜카드 이름이 보이면 거기에 IPv4 주소, 요게 지금 현재 여러분 PC에 설정된 IP 주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외부로 편지를 보내려면 이쪽으로 보내주고 있다. 요게 여러분 공유기 쪽 IP가 될 겁니다. 이거 마스크가 요만큼 가리고 있으니까 요만큼은 다 똑같은 거고, 우리 동네에서. 그죠? IP 주소에 대한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IP를 볼 줄 아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아마 여러분 ARP-A 했을 때 그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그 IP 주소에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것들이 동적으로 뭔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일단 찾으세요. 요거까지만 찾아주시고, 저랑 여러분이랑 IP 주소는 다르겠죠. 자, 그리고 이 정보를 싹 지워 볼 거예요. 이 정보를 싹 지우자마자 여러분은 공유기와 ARP가 동작되는 걸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우려면 ARP-D라는 옵션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아마 동작을 안 할 거예요. 권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 CMD 창 가지고는 삭제가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윈도우 키를 눌렀을 때 시작 화면이 나오면 거기에 CMD를 검색해서 명령 프롬프트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돼요. CMD를 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시작 화면이 나오죠. 거기에 CMD라고 그냥 쓰시면 검색이 될 거예요. CMD라고 검색이 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명령 프롬프트를 그걸 눌러서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창이 새롭게 하나 뜰 거고요. 자, 요 상태에서 ARP-D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삭제가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ARP-A 했을 때 100점대 지금 받고 있는 정보가, 저는 지금 공유기랑 이렇게 하나 정보를 알아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여러분 PC에 설정이 된 거예요. 학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랜카드 쪽 정보에. 그럼 그걸 ARP를 통해서 알아왔다, 이걸 지금 구경해야 되는 거라서 와이어샤크를 새로 고침, 여기 보면 녹색 지느러미가 있어요. 동글뱅이가 있는 녹색 지느러미를 누르시면 다시 캡처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캡처 내용을 저장할 거면 뭐 세이브도 있지만 저장해봐야 어차피 볼 필요 없으니까 Continue without saving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또는 뭐 그냥 간단히 나온 상태에서 ARP-D 요 명령어를 치면 여러분이랑 저랑 계속 지금 통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워지자마자 공유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ARP가 동작을 해요. 바로. 자, 다시 새로 고침으로 싹 지워버리고 ARP-D라고 해버리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PC에 학습되어 있던 ARP 정보를 지워버리면 공유기 쪽으로 편지를 보내기 위한 맥 어드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통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ARP가 동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ARP who has 어쩌고저쩌고 하는 녀석이랑 바로 뒤 이어서 오는 번호,
요 두 개가 쌍이에요. who has 192168. 저 같은 경우는 192168 44.1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하고 있네요. 내 IP 주소가 말했다. 192168 44.1이 누구냐고. 그래서 192168 44.1이 요 맥어드레스를 갖는다라는 응답이 왔다. 요렇게 쌍을 찾아주세요. 요 쌍.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44.100이 누구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네요. 누가? 062가. 요건 062 쪽에서 저한테 또 ARP를 했던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나는 이거다. 서로 말했네요. 서로. 제 컴퓨터랑 062랑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나의 랜이라고 했죠. 하나의 랜. 브로드캐스트가 전달될 수 있는 범위고요. 여기에 제 맥어드레스가 있고 여기에는 G 맥어드레스, 062의 맥어드레스가 있을 텐데 저는 44.100이라는 IP 주소를 갖고 있고 요놈은 44.1이라는 IP를 갖고 있대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 방송 통신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려면 062랑 PC랑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2계층 정보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 2계층 정보를 지금 이 PC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ARP-D를 하면 여기 저장되어 있던 모든 맥어드레스 정보를 지워버리니까 44.100과 44.1이 서로 통신하려면 또 2계층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어쨌든 통신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요놈이 ARP를 요청한 겁니다. 야, 44.1 누구야? 맥어드레스 좀 줘. 그래서 062가 응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가 학습되면 지금 우리 ARP-A로 구경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못 찾으신 분들 한 번 더 새로 고침, 녹색 지느러미로 새로 고침하고 ARP-D 싹 지워지고 다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RP-A 했을 때 44.1이 누군지 이렇게 맥어드레스가 학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두 찾으셨으면 두 개 쌍만 딱 집어넣겠습니다. 정지 누를게요. 두 개 찾았으면 리퀘스트와 리플라이 아무거나 둘이 쌍인 거. 44.100이 누구냐? 44.100은 뭐다? 이런 식으로 100이 누구냐? 100은 뭐다? 또는 뭐 44.1이 누구냐? 1은 얘다. 이런 식으로 쌍으로 되어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쌍으로. 그 쌍으로 되어 있는 정보만 찾으시면 더 이상 캡처하지 마시고 정지. 그리고 이렇게 찾아놓은 거. 혹시 못 찾으셨으면 제 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뭐 요놈이 됐든 저는 요걸로 할게요. 저를 기준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의 맥어드레스예요. 제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가 가진 맥어드레스입니다. 저 맥어드레스는 ipconfig all이라는 옵션을 쓰면 맥어드레스 정보가 막 나와요. 요 맥어드레스 정보가 물리적 주소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유한 주소가 되겠죠. 고유한 주소. 그리고 와이어샤크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83F3E-ECHO라고 써져 있는 요만큼이 있는데 요까지는 16진수로 잘 표현이 되지만 앞에는 뭐가 보여요? 회사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죠. EFM 네트워크. 요건 IP타임 회사를 나타내고요. 요건 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이 회사에 대한 OUI라고 했었죠. OUI. 맥어드레스를 부여해주는 그 덩어리. 회사마다 한 덩어리씩 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일단 내 맥어드레스가 뭔지 알았고
자, 요 내용을 좀 보면 2계층 정보, 첫 번째 프레임은 버리시고 2계층 정보를 열어보면 출발지,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보이시죠? 출발지는 제 컴퓨터에서, 목적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맥 어드레스의 가장 마지막 주소. 타입은 ARP다. 자, 2계층 정보를 뜯으면, 요 2계층 정보를 뜯어내면 뭐가 나온다고요? ARP가 나온다고요. 이 뜻이에요. 상위 프로토콜의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 0x 16진수로 0806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건데, 그 녀석의 의미가 ARP라는 겁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2계층 정보를 뜯어냈더니 뭐가 나온다? ARP가 나온다. IP가 있나요, 여기에? IP 레벨은 없죠? 3계층 정보는 안 보이죠? IP, 인터넷 프로토콜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장비와 장비가 소통하는 정보긴 한데, 이쪽 랜카드에서 2계층 레벨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2계층 레벨쯤에서 3계층까지는 아니고 2계층 레벨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상위 계층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ARP는 2계층과 3계층 사이쯤에 있는 프로토콜의 개념으로 동작을 합니다. 3계층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좀 대략 보면 하드웨어 타입은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쓰는 랜 환경이 이더넷이에요. 우리가 쓰는 랜 환경. 요게 라우터 외부로 나가면, 즉 여러분 공유기 바깥으로 나가면 요놈과 요놈이 주고받는 요 하드웨어, 실제 물리적 케이블에 대한 종류,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크로스오버 케이블 또는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 같은 UTP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 번개 표시로 뭐 이상한 다른 케이블도 있죠. 케이블이 달라지면 하드웨어 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2계층 정보도 다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개념은 제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이 라인이 도로라면, 또는 여기가 바다라면, 아니면 하늘이라면, 여기에 따라서 포장하는 방식이, 얘는 자동차로 포장할 거고 바다는 배로 포장하겠고 하늘은 비행기로 포장할 거다 이랬죠. 그죠? 그런 개념이 달라지는 걸 하드웨어 타입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랜 환경이다 라는 거죠. 그때 지금 ARP가 동작 중이다, 요청하고 있는 거다. 프로토콜 타입은 3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정보가 뭔지를 나타냅니다. 이 어드레스, 주소를 해석하기 위해서, 주소 정보를 알아오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 주소를 알아오는 건지, 즉 내가 IP 주소로 통신하려고 하는데 맥 어드레스가 필요해,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이더넷을 사용하는 맥 어드레스가 필요해. 프로토콜 타입은 IP를 사용해. 이런 개념이 써져 있는 거고, 하드웨어 사이즈, 프로토콜 사이즈는 이 맥 어드레스의 크기 6바이트입니다. 그 다음 IP 주소의 크기 4바이트죠. 그래서 6이랑 4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OP 코드 부분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건데, 일반적으로 이더넷에서는 리퀘스트와 리플라이만 보입니다. 이 하드웨어 타입이 달라지면 ARP의 종류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보긴 너무 어렵고, 랜 환경에서 이 동작되는 코드가 뭔지 이걸 나타내 줍니다. 장비 입장에서는 리퀘스트라고 해석을 하면, 아 이건 리퀘스트가 왔구나, 그럼 내가 리플라이를 줘야지, 이렇게 동작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맥 어드레스, 보내는 장비의 맥 어드레스는 강사의 컴퓨터다. 그죠? 삼성 요 OUI 정보를 그대로 펼쳤을 땐 요 맥 어드레스다. 그 다음 나는 IP 주소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44.1이라고 하는 게 너 게이트웨이잖아. 게이트웨이는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게 게이트웨이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PC 입장에서는 192.168.44.1한테 맥 어드레스 정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맥 어드레스가 뭔지 몰라서 이 부분은 0으로 그냥 넣어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가 우리 랜상에 빵 뿌려지면
여러분 집에 지금 어떤 PC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공유기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웬선, 인터넷선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요런 포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트들이 다른 PC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요 부분이 스위치입니다. 공유기는 스위치의 기능으로 이 여러 개의 포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요 부분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라우터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ARP를 날린다는 건, 야, 내가 요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고 이런 IP를 갖고 있는데 44.1이 누구냐? 맥 주소 좀 줘. 라는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뿌려줄 겁니다. 개념이.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가 아니니까 버리겠죠. 요 놈은 자기가 받아서 응답을 해줄 건데, 그때 응답하는 게 리플라이라고 올 거예요. 그래서 리플라이 정보를 보려면 요거와 세트가 되는 바로 다음 거. 요 뒤에 인포는 여기 안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응답을 보면 달라지는 게 뭔지 확인해봐요. 요렇게 달라져요. 요렇게 달라집니다. 자, 일단 2계층 정보 확인해보면 보내는 장비가 삼성 장비. 목적지는 모두 all이었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출발지가 누구, 목적지가 누구. 그리고 그걸 응답해 줄 때 보시면 목적지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를 했는데, 요청을 받은 공유기 입장에서는 내가 공유기인데 너에게 줄게. 그죠? 누가 보냈는지 명확히 아니까 공유기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P 정보를 보면 re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OP 코드가 reply다, 2번이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나머지는 정보는 다 똑같겠죠. 같은 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달라지는 건 sender MAC 어드레스는 난데 내가 공유기인데 네가 요청했던 44.1이라는 IP를 갖고 있어. 내 MAC 어드레스는 이거야. 홍길동은 이 자리에 있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강사 PC야 받아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온 여러분의 컴퓨터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ARP-A 했을 때 나오는 요 정보가 물리적으로 어떤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0F6238 0F6238 맞죠? 0F6238.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오면 이제부터는 공유기 쪽으로 편지를 보낼 때 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ARP를 하지 않아요. 이 정보를 보고 44.1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면 2계층 정보는 요걸로 만들게 됩니다. ARP는 이런 일을 해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